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 노인복지하고 장기요양제도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사회복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노인복지, 사회복지 안에 그 대상자가 노인이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었고, 이제 이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그리고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시간들,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 보자면, 이 사회복지라는 게 이 어휘적 그 말 그대로 사회적이라는 그 의미,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구성원을 보통 이제 국민으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좀 안정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이제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괜찮다,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욕구 충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욕구 해서 이제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사회 문제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사회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하고, 또 위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 같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각 나라마다 이제 그때 발생하는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위험이고, 뭐 전쟁이라던가, 그러니까 전쟁이 꼭 일어나야지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위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노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회제도, 그래서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사회복지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범위, 사회복지라는 거는 일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욕구라던가 사회 문제, 위험, 이런 것들을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강자, 약간 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자이신 분들, 본인이 여러 가지 욕구라던가 사회 문제라던가 위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기가 힘이 이제 없는 이런 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아무래도 좀 우선적으로 돌봐주는 게 이 사회복지 범위 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게 일단은 일반 국민, 모든 국민과 또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 충족,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는 약자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강자들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제도라던가 환경 같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만족할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를 보편적 요구 충족. 그 다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운동할 만한 장소라던가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 안에서 봤을 때 뭐 경로당이라던가 노인복지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제 살펴서 그 전문적인 노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또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는 크게 공공부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눠놨다. 물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서비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보험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우리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공공부조인데 혼자서 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저 생활 중에 뭐 진료비 같은 거,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편안하게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생활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뭐 식비, 먹는 거에도 돈이 들어가고 입는 거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저 생계비 같은 거를 보장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최저 생활도 보장을 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립, 그래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좀 여건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은 몸이 조금 건강할 수 있도록 뭐 재활을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약자를 기본으로 한 이런 제도, 사회복지 분야 중에 하나가 공공부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뭐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험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뭐 아플 수도 있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미리 좀 대처해 놓는다. 지금 현재 발생을 한 것도 보장을 해주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퇴라는 거를 하면 연금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해야지 우리가 생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니까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지라던가 아니면 뭐 여가라던가 아니면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면서 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오늘,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사회 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보면 이제 크게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보험이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공부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옛날에는 뭐 생활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최저생활이라던가 자활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공공부조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이 사회보험 안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는 게 또 이제 그 계속 생겨나고 발전하고 하는 이제 원인,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2025년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해가 바뀌었죠. 근데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 대비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20%가 넘은 초고령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살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또 이제 그 노인 복지라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보건 의료 기술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교육 수준.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배운다던가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교육 수준이 향상하면서 좀 인간답게 사는 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활 수준이 좀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맞게끔 우리가 노인 복지라는 것들이 또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 그 사회 여건을 보자면 이 산업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인 요인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고, 또 가치관. 그래서 뭐 그 생산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노인을 부담해야 되는 뭐 이런 그 퍼센트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출산율이 지금 현재 크게 감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뭐 올해 기준으로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사회복지라는 게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고 약자를 기본으로 돌봐주는 게 사회복지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국민 중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노인은 본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강자보다는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자 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복지가 많이 이제 그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의 개념과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니까 그 노인 복지에서 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좀 검사를 해가지고 아프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조기 발견. 그래서 어디가 아팠을 때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아무래도 조기 발견, 빨리 발견을 하면 치료하는 그 시간이라던가 후유증, 합병증 이런 것들이 이제 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 요양, 그러니까 돌봄을 받아가지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노인 질환의 사정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 같은 거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 뭐 독감이라던가 이런 예방 접종은 무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늘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라던가 뭐 A형 간염이라던가 이런 이제 예방 접종을 조금 더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건강 검진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 검진의 그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 노인분들이 힘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치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뭐 치매 안심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사회 안정이라던가 생활 안정이라던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빨리 알아채고 이런 조치를 이제 자꾸 만들어내서 이 노인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노인 복지의 목적으로 이제 삼고 있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아까 앞에서 약자 입장이다라고 했잖아요. 약자 입장이다 보니까 공공부조 같은 거 혜택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움을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사회보험 중에 이제 뭐 연금이라던가 기초연금 이런 것들로 조금 혜택을 받으신다던가,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신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매 안심센터라던가 노인복지관, 아니면은 이제 필요하면 뭐 양로원이라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 제도 같은 게 자꾸 발전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유엔에서 발표한 이 5가지 원칙, 그래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독립의 원칙과 참여의 원칙을 배웠었는데, 독립의 원칙,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선택을 하고 본인 스스로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독립의 원칙에 들어가는데요. 이 독립의 원칙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개인의 선호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 본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왜 그 노인분들도 개개인의 변화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일하셨던 것들도 달라지고 신체 상태도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 그 심리적 특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변화에 맞춰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면 본인 스스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의 원칙에 들어가고요. 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독립의 원칙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자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이 유엔의 원칙 5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자원봉사자로서로도, 그러니까 내가 뭐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야구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꽃꽂이라던가 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어디에 이제 소속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되면 소속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그 생각들을 좀 표출해낼 수 있는,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지 내가 생각을 편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던가 활동하기 좋은 이런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던가 이러기 때문에, 이 참여의 원칙에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장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참여의 원칙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복습을 했고요. 또 오늘 이어서 해보자면 5가지 원칙 중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자아 실현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호의 원칙,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노인분들은. 그래서 가족의 보살핌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의 보살핌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족분들이 어떤 불편감이라던가 부담감 없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질병 예방이라던가 질병을 그러니까 지연한다라는 거는 어떤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증상이 더 심각해진다던가 더 나빠지고 환자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들을 최대한 뒤로 밀어 놓는 것들을 지연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호의 원칙 중에 하나가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던가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호의 원칙에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뭐 불합리하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가 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나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사회적 뭐 동사무소를 가서 뭔가를 호소를 한다던가, 법률적으로 이제 뭐 무료 변호사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도 보호의 원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상자분들이 만약에 시설에 입소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그 뭐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간보호센터 같이 집에서 살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이제 시설 같은 데서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시설에, 그러니까 아예 이제 24시간을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설에 입소했다라고 했어도 그냥 시설에서 어떤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던가 억압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도 받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재활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던가 식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격려 서비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격려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보호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시설이 뭐 교도소라던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뭐 보호라던가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이제 인권,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사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뭐 그 삶의 질이라던가 뭐 자유 이런 것들은 침해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억압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막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아 실현의 원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자아 통합이라던가 우리 대상자 이해할 때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아 통합을 하자면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뭔가를 이제 뭔가를 잘했었어요.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뭔가 할 수 있었던 이 잠재력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개발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잘해서 본인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이거는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아 실현의 원칙인데, 이게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적이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진다던가, 문화적,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려면 문화적, 정신적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맞는 이런 이제 여건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뭐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아 실현의 원칙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존엄의 원칙, 그러니까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존중이라는 거는 차별받지 않는 것도 존중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존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존엄과 안전 속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 존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착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에 들어갔다.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서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착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우리 이제 나중에 노인 학대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도 있고 이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 존엄에서는 이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이가 뭐 90살 먹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차별을 받는다던가 이러지 말아야 되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래서 뭐 여자라는 이유로 뭔가 좀 차별을 받는다던가 이러지 않아야 되고, 인종이라던가 민족적 배경, 그래서 뭐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조금 그 다문화에서는 살짝,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인종이라던가 민족적 배경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차별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나 지위, 그래서 어떤 몸이 불편하다던가 위치가, 나의 위치가 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기여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했다. 예전에 이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 본연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존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하거나 만들거나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5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복습과 이제 유엔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